안성 평택 아미고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2시간 걸려서 여기 일족 IC에 있는 풍천장어 우리 아미고 회원께서 운영하시는 풍천장어 집에 왔는데 사실 여기는 37.4로 유명합니다. 잠깐. 이 37.4 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물 이거를 공급해주고 계시는 아미고 회원이세요. 그리고 왜 그 예전에는 마을 잔치 하면은 집집마다 뭐 갖고 오잖아요. 오늘 딱 그 분위기네. 아니 뭐 여기 떡도 해오시고 여기 이 지역에서 과일도 갖고 오시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잔치 분위기에서 우리가 지금 모이고 아주 재밌게 아주 뜻깊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절반을 딱 넘긴 시점에 그 2시간 반 가까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고 저도 내려오면서 내내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담화와 관련된 제 말씀을 아무래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여러분들도 제가 여기 식당에 들어오니까 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다 보신 분도 계시고 중간 부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들과의 끝장 토론 이걸 어떻게 보고 느끼셨는지 여러분들 의견부터 잠깐 듣고 싶습니다. 짧게 하셔도 좋고 좀 길게 여러분들 의견 말씀하셔도 좋은데요. 이거는 뭐 제가 쭉 마이크를 이렇게 해서 돌려드릴 테니까 한 말씀씩은 짧게라도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미고 고문단 회장 전대호 회장께서 청주에서 여기 같이 합류하셨는데 마침 제 옆자리에 앉으셨으니까 전대호 회장님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듣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가장 뜻깊게 기자회견을 본 거는 태균 관계, 김건희 씨 관계를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감명 깊게 들었다고 저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소개를 들어보면은 너무 진짜 솔직 담백한 게 오히려 조금 저한테는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 좀 약한 모습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희가 더 분발해서 더 강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마음을 저는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좀 인터뷰 대통령께서 하실 때 불안하고 좀 마음이 뭐랄까 좀 겁이 난다든가 이런 마음도 가졌어요. 근데 너무 편하게 말씀하시고 또 그 당정 관계에서 갈등도 여러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거기서 무슨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감명을 딱 받아서 안심이 됐고 정말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을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잠깐 봤을 때 역시 우리 윤 대통령님은 정말 솔직 담백하시고 당신이 꺼리낄 게 없으니까 감출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솔직하게 하시고 그냥 그렇게 봤습니다. 제 눈에만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제대로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그렇게 봤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진짜 대통령님 보면 자랑스럽고 그런데 저쪽 좌파들이 너무 그냥 애름이고 속상해 테레비 보기가 싫어서 그냥 잘 안 보고 있어요. 오늘하고 상세히 보지는 제가 잘 못했는데 집에 가서 이제 또 하나하나 상세히 보겠지만 너무 대통령님 자랑스럽고 소중하고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듣지는 못했지만은 너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국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이제 해명 아닌 해명을 하시는 것 같은 마음도 너무 많이 짠했고요. 그냥 저희들이 오늘 차 타고 오면서도 더욱 저희가 뭉쳐가지고 더 똘똘 뭉쳐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서 저는 기자회견 영상으로 보면서 왔고요. 지난번에 한번 기자회견 했을 때 대통령께서 참 안됐다, 딱하다, 불쌍하다 그런 느낌 받았었고 그때 그러면 된 거다 라고 박사님이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과를 하나 저렇게 사과를 하나 저자들이 분명히 꼬투리 잡을 것이고 근데 충분히 기자회견에서는 하실 말씀을 기탄 없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자들은 또 이것도 부족하다고 반드시
코트를 잡을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이 또 대응하실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 방안을 만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대통령님 항상 응원하고 박사님 존경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통령님의 그 기자회견을 봤을 때 이 마음은 많이 편안해졌는데 너무 얼마나 시달리셨는지 얼굴이 너무 수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다 해소는 어느 정도 됐는데 또 좌파에서는 또 어떻게 나올지 그게 또 궁금해져요. 좌파에서 그런 또 다른 모략이 또 나왔을 때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우리 당원들이 강력하게 대응하면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뭐 이런 기회를 가져주신 대통령님 그 결단을 하셔서 좀 나라의 민심을 보시고 하셨다는 것 자체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근데 언론 방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악이 된 상태에서 지금 대통령 그 지지율이 20% 안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팀이 100군데 있으면 99군데가 다 좌빨 그 잘못된 빨갱이 방송 여론이에요. 그래서 지지율을 떨이켜 놓고 탄핵으로 간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지지율 5%까지 떨이켜 놨잖아요. 언론 방송으로. 그래 놓고 탄핵을 시키는 거예요. 다 국민 그 마음이 이반되게 만들어 놓고 탄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수순을 밟고 있는 이 와중에 그 윤 대통령께서 정확히 그 속을 아시고 계신 것 같아요. 처음에 대통령 되셔서 나오셨을 때 나는 여론은 그 지지율에 신경 안 쓴다. 나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재건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이미 여론 조작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 안 드리고 하여튼 우리가 더욱더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데 큰 역할을 다 감당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제 반전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그동안의 의혹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말끔하게 좀 많이 해소가 됐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윤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것은 그냥 씨앗을 뿌렸다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남은 임기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아미고 회원 여러분들 사실 조금 전에 2시간 반 정도 걸린 대통령의 담화와 그 문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어쨌든 방송 직후에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이 평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뭐 대단한 정치의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내려오면서 그 방송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도 정돈된 어떤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또 오늘 지금부터 아마 열심히 모든 언론들이 이러니 저러니 하고 써제낄 텐데 그러면 이제 제가 저녁 방송하러 가서 그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한번 이제 오늘 저녁에 말씀을 이제 드릴 생각인데 제 느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여러분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 얘기를 했다. 이거 다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제가 그 대목은 저도 같이 공감하는데 그거는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자 카메라 앞에 서면 갑자기 말의 톤이나 표정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저 같은 전문 방송인들은 뭐 특히 더해요. 제가 조금 전에 밖에서 여러분하고 얘기할 때하고 카메라 앞에 앉을 때하고 저도 모르게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비교적 저기서 얘기할 때나 카메라 앞에서 얘기할 때나 별로 변하지 않는 사람에 속합니다. 근데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거는 뭐 거의 본능적으로 그런 것인데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그런 거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대화에서도 보면 그냥 생활 언어가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이를테면은 이런 대목 있죠. 그 명태균이 관련해서 뭔가 설명을 하면서 밤늦게 갔더니 그 아내가
그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새벽 5시쯤 됐는데 이걸 여전히 엎드려서 이걸 하고 있더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야 너 미쳤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쓰기 어려운 말이고 또 쓰면 안 되는 말로 돼 있는데 근데 대통령이 하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리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새벽 5시에 뭐 자기 아내가 자기 그 처가 이걸 엎드려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한테 낮에 온 수많은 문자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좀 황당하지 않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그런 식으로 내조를 해 준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막 밀려서 못 읽을 때는 그냥 다 지워버려 막 그런 적도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도 어쩌다가 읽고 싶는 일십은 한 것 같아. 워낙 많으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고 그렇게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적인 최소한의 예의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막 욕설 섞인 쓴소리를 하더라도 유권자다. 이런 생각을 김건희 여사는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사전에 일십은 없는 거야. 예.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라고 설명은 안 했지만 오늘 대통령의 그런 설명과 대화를 통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고 가식 없고 꾸밈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대화와 설명을 통해서 아 김건희라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느끼게 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그야말로 열심히 내조하는 사람. 남편은 하루 종일 선거운동하고 들어와서 완전히 그 골아 떨어졌는데 그 시간에 남편 휴대폰에 온 문자에 대해서 하나하나 감사합니다. 선처하겠습니다. 뭐 신경 쓰겠습니다. 이러고 답변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까 대통령이 이제 그 국정 개입,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이다, 뭐 국정 농단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한 2차례 나왔는데 그렇게 따지면 김건희 여사가 그 대통령 휴대폰을 가지고 답변해 주는 것도 그러면 이게 국정 농단이라고 봐야 됩니까? 대통령이 반문하잖아요. 그건 사실은 제 어머니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김건희 여사가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야단쳐야 되냐? 왜 아버지 하는 일에 간섭하냐고. 그런 것들이 그냥 대통령은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있는 얘기 그대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불쑥 막 미쳤냐 하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설명을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뭐 장막 뒤에 가려져 있고 또 저 정복 수사파들이 완전히 뭐 마녀처럼 만들어 놓고서 그냥 공격을 해댄 그 김건희 여사의 실제 모습을 대통령의 오늘 설명을 통해서 조금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되지 않았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몇 분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정복 수사파들은 비난하고 두들겨 팰라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는 거가 중요한지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보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저렇게 국민들한테 직접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마음 그리고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적어도 정치에 관심 있는 국민들은 봤을 거 아니에요. 뭐 정복주사파들은 처음부터 욕하려고 준비하고 봤을 거고 그리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응원하는 마음으로 봤을 거고 실수하면 안 되는데 조마조마하면서 봤을 거고 이도저도 아닌 중도파 국민들은 도대체 뭔 소리 하나 보자 뭐 하도 뭐 소문이 흉흉한 게 많은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또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솔직하게 얘기하는지 또 거짓말을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러고 봤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쨌든 봤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봤는데 그리고 아마 좌파들은 지금 열심히 말도 안 되는 기자회견이다 일방적인 자화자찬이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써제끼고 이미 논평이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저 이재명 똘마니들 개딸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생각하고 해야 되지만 또 그렇게 했겠지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또 개딸들은 어차피 대통령이 뭘 해도 대통령 욕할 사람들이니까 논외로 하고 자유파 국민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대통령에 실망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그 이른바 의혹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바람에 등을 돌린 것 같다고 지금
여론조사로도 나오고 뭐 전문가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리지 않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뭐 논의를 하더라도 자유파는 확실한데 이런저런 이유로 등을 돌린 그 자유파 국민들은 오늘 방송을 보면 확실하게 자기들이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또 나도 모르게 종북주사파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가지고 대통령 원망하고 비판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 생각해요. 그럼 적어도 그런 분들은 다시 대통령의 진심을 인정하고 지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뭐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시큰둥하게 아예 처음부터 봤던 중도파 국민들 중에도 적어도 일부는 이게 듣고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 김건희라는 사람이 맨날 언론에서 떠들던 그런 정말 막대 먹은 사람, 사악한 사람, 마귀 같은 사람들이 아니구나. 저 사람들도 김건희라는 사람도 보니까 남편 내조하려고 열심히 한 것밖에 없네. 예? 또 의외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경험밖에 없는데 뭐 현안 설명하는 거 보면 어떤 전문가보다도 더 아주 깊이 있게 정확하게 알고 있네. 다 준비가 돼 있구나. 뭐 그렇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되면 중도파의 일부라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래서 등 돌린 자유파가 다시 대통령을 지지하게 만들고 또 자유파 중에서 상당 부분이 대통령은 지지하지만 김건희라는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원망도 하고 막 한탄도 하고 답답해한 심정들을 표출하셨는데 적어도 그런 분들은 앞으로 더 이상 김건희 여사가 진짜 억울하겠구나. 진짜 저 종북주사파들이 대통령 공격하려고 약한 고리로 김건희라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소리를 안 하는 것만 해도 안 하게 된다면 그것만이라도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 굉장히 중요한 성과가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데는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3일이나 일주일 후에 여론조사가 발표되면 저는 굉장한 반등이 있을 거다. 확실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발표됐던 여론조사가 사실이라면 우리 다 못 믿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TK가 그런 식으로 정말 대통령한테 등을 돌렸다면 영남권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한테 싸늘하게 그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적어도 그 부분은 확실하게 이번에 변화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변화가 있으면 뭔가 지지율 전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겠죠.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한동훈이가 5가지 요구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초치기 하듯이 고춧가루 뿌리듯이 했어요. 5가지 요구가 뭐냐? 대통령 사과할 것. 대통령 사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과를 그것도 보통 언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했어요. 맨 처음에 모두 발언이 사과잖아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서 자세를 바로 하고 옷을 여미고 그리고 허리를 굽혀서 깊이 국민한테 절을 하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앉았어요. 그러면 대통령 사과, 모든 언론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안 할지도 몰라 이러고서 미리부터 막 프레임 씌워서 덮어 씌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모든 언론의 그 예상을 뛰어넘는 정말 깊은 사과를 대통령이 했어요. 대통령이 또는 정치인이 사과를 해도 오늘처럼 그렇게 머리를 깊이 숙이면서까지 사과하지 않아요. 그냥 유감이다 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과라고 해. 그래서 저는 한동훈의 첫 번째 요구, 대통령 사과는 한동훈이의 요구나 예측을 뛰어넘는 깊은 사과를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가 대통령실 개편이에요. 세 번째 요구가 내각 개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뭐라고 그랬습니까? 준비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을 바꾸는 거가 검증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기가 어렵다.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 할 거냐? 최적기에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두 번째 요구, 세 번째 요구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번째 뭡니까?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도 집요하게 질문했고 대통령이 여러 번 답변했는데 대통령 답변의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인 자기하고 핵심 참모,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장이나 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하고 이 핵심 참모가 이거는 국익을 위해서 내 아내가 함께 해야 되는 일입니다 라고 판단하는 일 빼놓고는 중단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한동훈의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요구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제가 보기에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안 돼. 대통령과 핵심 참모가 이거는 국익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함께 해야 돼라고 하는 판단을 했는데 그것조차 안 되겠다 그러면 갈라서야지. 그건 갈라서야지. 그건 야당만도 못한 자들이거든. 그 저는 네 번째도 수용했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특별감찰관 임명해요. 대통령 그거 분명하게 설명했어요. 대선 공약이었고 국회 절차 밟으면 하겠다. 국회 절차 밟아서 2명 추천하면 그중에 1명 하겠다 그랬어요. 받아들였죠. 자, 그럼 한동훈이가 이거는 못할 거야 하면서 질른 게 5가지 요구거든. 그리고 과연 하겠어? 한동훈 똘마니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미리 프레임 쳐놓고 막 분탕질하듯이 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담화 그리고 기자 문답 과정에서 그 5가지 요구를 다 받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갈등 문제 또는 당내에서 친한계냐 뭐 친윤계냐 하는 계파 갈등 문제에 대한 질문이 여러 번 나왔어요. 이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관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니 다 큰 사람들끼리 야 뭐 오해가 있었다 풀자. 이거 이렇게 할 일은 아니지 않냐. 일을 하다 보면 뭐 그동안에 약간 서운한 감정이나 또는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을 하다 보면 또는 일을 통해서 이걸 풀어나가면 되지. 뭘 이걸 위해서 무슨 갈등 해소를 위한 술자리를 만들려는 거냐. 일을 통해서 풀겠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면 풀리게 돼 있다. 목표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목표가 다르면 아마 점점 더 갈등이 깊어지고 꼬여갈 거예요. 목표가 같으면. 목표가 다르면.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지금 맡은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잘 해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유우파의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목표입니다. 한동훈이가 이 목표와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면 갈등은 불가피해요. 근데 한동훈이도 곧 죽어도 말로는 윤석열 대통령 성공시켜야 되고 뭐 정권 재창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표가 같잖아요. 그럼 같은 목표를 향해 일을 같이 해 나가다 보면 이른바 약간 소원했던 거나 서운했던 감정이나 갈등 같은 것들도 자연스럽게 일 과정에서 해소될 거야 라고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이 맞잖아요. 아무리 백날 뭐 좀 소원하니까 술 한잔 하자 해갖고 술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무슨 현안이 오면은 또 달라져 갖고 싸우고 그거보다는 인위적으로 그런 무슨 이른바 화해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당은 당에서 할 일, 정부는 정부에서 할 일,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서 할 일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서 서로 협동해서 하다 보면 아니 있던 갈등도 없어지는 거고 그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다 옛날 얘기가 되는 거고 함께 성공하고 함께 위인할 수 있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제시한 이 방법이 그야말로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목표가 같다면. 근데 이제 많은 여러분들이 또는 자유파가 의심하는 건 한동훈이 저게 목표가 다른 거일 거야 라고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저거는 목표 자체가 다른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심까지 대통령이 해소를 해줘야 돼요? 대통령이 한동훈이 대변인 역할까지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한동훈이가 대답할 얘기입니다. 한동훈과 그 일당들이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그대로 우리도 목표가 같으니까 일하는 과정에서 풀자. 이렇게 전향적으로 함께 하면 저도 굳이 한동훈이를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이가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얘기입니다. 공은 한동훈이한테 넘어간 거죠. 그다음에 오늘 제가 좀 재미있게 본 대목은 어느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4대 개혁, 그 밖에 여러 가지 국정 현안, 국회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재명과 만날 거냐, 만날 생각이 있냐. 대통령은 아예 그 부분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그거 까먹고 안 했겠어요? 작은 디테일한 질문까지 다 메모하면서 다 챙기잖아요. 까먹고 안 했겠어요?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언급할 가치가 없다, 이재명이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며칠 있으면은 무슨 형을 받을지 모르는 자를 대통령이 무슨 국민 앞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겠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황당한 거잖아. 질문이 황당한 거지. 그럴듯해 보이는 질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뜯어다 보면 질문이 황당한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예 언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논의할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고. 그러나 국회 관계는 좀 다릅니다. 국회는 이재명이가 국회인가? 이재명이는 그냥 300명 국회의원 중에 하나지. 국회 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상당히 공을 들여서 설명을 했어요. 대통령의 얘기는 간단합니다. 나는 정말 국회에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2번이나 갔었다. 갔는데 날 불러놓고, 그러니까 국회를 간다는 건 대통령이 야, 나 국회 갈게 준비해가 아니에요. 국회에서 와달라고 해서 대통령이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국회에 대통령이 갈 때의 호스트,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라고요. 대통령이 불러서 간 거예요. 국회에서 불러서. 2번 불러놓고 그렇게 모욕을 주고 조롱을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설명하잖아요. 아니 어저께까지 나를 공격하고 퇴임해라고 요구해도 좋다. 그다음에 내일부터 다시 해도 좋다. 근데 나를 불러놨으면 내가 국회에 있는 그동안에만이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좀 차려줘야 되지 않냐. 내가 국회 가서 연설할 때 언제 야당에 대해서 듣기 싫은 소리 했냐.
그건 내가 국회에 대해서 갖는 최소한의 예의다. 근데 날 불러놓고 어떻게 했냐? 왜 대통령 그만 안 두냐? 뒤로 돌아앉고. 그러니까 그런 국회를 내가 또 가야 되냐?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 가지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렇게는 표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다. 개인 윤석열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일종의 국가 기구예요. 국가의 상징이라고요. 그 상징이 입법부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종북 주사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대통령을 모욕하면 윤석열 개인을 모욕한다고 생각하고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의 상징 기관을 모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거는 정말 국가 기관으로서는 감내하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장면을 국민들이 보면 그게 국회한테는 좋겠냐 이거예요. 대통령 불러놓고 저렇게 모욕 주고 조롱하고 우리가 뽑은 국민의 대표가 겨우 저런 양아치 수준밖에 안 되냐라고 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냐. 이게 국회한테는 늘 좋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요구는 아주 간단합니다. 날 비난해도 좋고 욕해도 좋아. 퇴진운동해도 좋아. 다만 날 부를 때는 그날만은 좀 예의를 갖추자 서로 간에. 그러면 내가 10번이라도 가겠다 그랬어요. 그게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에요. 이게 국회 무십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회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애써 참아버린 거야. 그러면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두 번에 걸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대통령의 태도는 이랬는데 국회의 태도가 이게 뭐냐 하고 국회를 야단치고 꾸짖어야 되잖아. 그런 언론이 단 하나도 있었습니까? 그냥 까시거리처럼 다뤘지. 대통령 들어갔는데 악수를 누가 피했다. 겉으로 빨리 그만두지 하라고 내가 혼잣말을 했다. 옆에서 난 못 들었는데 난 들은 것 같아. 천박하기가 말할 수가 없이 천박한 이 언론들이 그 수준으로밖에는 국민들한테 알리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대목을 국민들이 처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듣고 야, 국회가 정말 이런 수준이냐 하는 거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얘기도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 처음부터 한 게 아니잖아요. 질문이 안 나왔으면 아예 얘기도 안 하고 꾹꾹 넘어갔을 일이에요. 근데 국회와 관련된 질문을 하니까 왜 이번에 시정연설 안 갔냐 이러고 공격적인 질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왜 지난번 개원식에도 안 갔냐라고 힐난하듯이 질문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가고 싶었는데 안 갔습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2시간 반 가까운 대담과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저녁 방송에 조목조목 다 정리를 해서 다시 논평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생각나는 데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오늘 기자들의 질문을 보면 질문의 내용이나 이런 것 그리고 태도는 다 좀 점잖했어요. 태도는 쓰는 용어들도 다 거칠고 과격한 용어들은 없었어요. 그러나 내용에서 보면 처음부터 칼을 품고 들어온 기자들이 있어요. 그 회사의 지령을 받고 그렇게 왔는지 아니면 그 개인 기자의 성향이 원래 그런지 몰라도 한번 내가 윤석열을 향해서 공격의 칼을 한번 들겠다 하고 딱 작심하고 벼르고 온 기자들도 더러 눈에 띄었어요. 반면에 저는 이제 외신 기자들의 질문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역대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때마다 느끼는 거고 그걸 보면서 늘 쪽팔려 하는 대목이에요, 제가. 아니, 같은 기자인데 어떻게 외신 기자들의 질문 수준과 우리나라 기자들의 질문 수준이 이렇게 다르냐.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물어봐야죠. 이게 이른바 국민의 호기심 충족 차원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다고 해서 계속 가십성 얘기만 하면 그게 국민의 그 호기심 충족이 진정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도 그런 이 관음증적인 요소도 있고 가십에 열광하는 국민들도 있죠. 복잡한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무기를 어떻게 하니 원전이 헐값이니 아니니 미국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나 이 2차 전지나 이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는 거는 잘 모르잖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별로 피부로 와닿는 이슈들도 아니고. 그런데 이를테면 그런 가십성 얘기는 쉽게 닫고 호기심 갖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과 하는 대화를 기자들이 언론인의 자격으로 대신 질문해 주는 거거든요. 기자의 개인적인 호기심 충족하기라고 그 아까운 시간, 그 아까운 전파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이 진짜 궁금하게 생각하는 질문 또는 우리나라, 우리 국민 전체의 어떤
그 미래와 관련된 질문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질문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제 자체가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은 그런 뭐 한국 정치에서 하루 종일 종편에서 떠들어대는 그런 가십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 질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고 수준 높은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질문들이 나오면 대통령의 답변도 간략하고 압축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트럼프 이후에 한미일 삼각안보관계가 어떻게 되겠냐,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 중요한 질문 아닌가요, 우리한테? 그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상당히 짧게 압축적으로 딱딱딱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십성 질문으로 가면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닌 것들이 대다수고 막 이상하게 막 왜곡되고 틀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걸 설명하자니 이게 옹색해지고 설명 안 하고 넘어가자니 이게 질문 무시했다는 얘기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자꾸 많이 걸리는 거야. 이런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뭐 원래 대선 때는 어쨌다, 뭐 내 아내는 이랬다, 뭐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그 추가 질문을 이번에 허용을 했잖아요. 보통은 기자들이 질문 하나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그 주제는 더 이상 안 해요. 근데 이게 추가 질문하라 그러니까 계속 물고 늘어지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를테면 대통령의 사과는 그 모든 것이 내 책임이고 부덕의 탓이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돼서 국민들께 불편함을 드렸고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한 포괄적인 사과거든. 그럼 거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 이거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듯이 사과했는데 뭘 잘못해서 뭘 사과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세요. 후속 질문이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치 어린애가 어디 밖에서 잘못하고 왔는데 엄마가 막 야단치면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되잖아. 뭐 잘못했는지 얘기해. 그거 말고, 아니, 대통령을 상대로 언론이 전 국민을 위해서 질문을 하고 이게 국민들한테 생중계되는데 고작 질문 수준이 그 정도예요. 아무리 후속 질문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외신 기자들과 우리 기자들의 수준 차이가 너무 크구나. 근데 그 이유는 우리 기자들도 언론고시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자 자격증을 얻을 정도로 머리들이 좋아요. 외신 기자들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기자들은 없어요. 근데 왜 이럴까? 그게 언론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설정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언론이 국민을 상대로 생중계되는 방송에서 질문을 할 때는 그 질문의 수준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야. 또는 더 나쁜 것은 지가 소속한 언론사가 야, 이번에 가서 윤석열 이렇게 물어뜯어, 그 지시 갖고 와갖고 칼 품고 와서 휘두르는 그런 수준의 질문들이 오늘 절반 가까이 됐다 이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을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잘 모르는데 표정을 보니까 여러 번 참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언뜻 나온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기자회견을 하기로 발표하고 밤늦게 들어갔더니 내 아내가 김건희 여사가 절대 자랑하지 말고 무조건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라고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조언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그 얘기하면서 근데 이것도 국정농단이냐고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 이번에는 정말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이게 참고 정말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사실관계를 잘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막상 당하면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솟구치는 게 있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뭐 기계예요. 사람이지. 저같이 40년 방송에 단련된 사람도 방송하다 보면 저도 화내잖아요. 제가 그냥 욕설만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담화고 기자들과의 끝장 토론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실체도 없이 돌아다녔던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은 상당한 정도 해소되고 거쳐질 수 있는 기자회견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다만 이걸 국민들이 진짜 제 평가대로 이제 의문이 해소됐다. 내가 그동안 김건희 여사 오해했고 대통령 오해했는데 이제 좀 제대로 하겠다고 하니 좀 힘 좀 보태줘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생각을 바꾸는 분들이 한 번이라도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적어도 그런 건 몰라도 종북 주사파들은 제가 보기에 기자회견 하기 전부터 논평 써놓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뭐 그자들은 그러다 치고 저는 적어도 한동훈과 그 일당들만큼은 오늘 기자회견에 한동훈이가 요구한 것의 120%를 다 수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대통령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
물어뜯는 식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 마지막 기회조차 스스로 차버리는 꼴이 된다. 그런데도 변화가 없으면 그때는 우리 좌협파 국민들이 정말 들고 일어나서라도 한동훈 일당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2시간 반 동안 제가 지켜봤습니다.